안전탐구생활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네, 얼마 전 미국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 150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차량 150대가 추돌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시의 기본적인 수칙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평소에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미리 차량을 점검한 후에 도로를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적잖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타이어나 연료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차량 정비라든지 차량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수칙들 뭐가 있는지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고속도로 교통 사망률 1위가 졸음운전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하고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또 시야 확보가 덜 어렵고 그 다음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식곤증이 생겨서 졸리기도 하고 또 혼자 가다 보면 반복되고 하다 보면 긴장이 풀려서 따분해지고 하면 또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졸림 때문에 쉽게 졸음운전이 유발될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닫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춥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깥 공기와 차단이 된다는 게 조금 졸음운전을 더 유발을 할 것 같거든요. 시기별로 좀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춘곤증으로 인해서 봄철에 가장 높은 졸음운전 사고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2012년 자료를 보시면 1월과 2월에는 6,059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3월에서 5월까지는
1412건으로 졸음운전 사고 발생이 대폭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한 해 봄철에만 10,000건이 넘는 졸음운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졸음운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섭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잠깐 졸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도 네. 아유 뭐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는다든지 혹은 뭐 차음물을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계속 운전을 계속하곤 합니다. 네. 예, 제 친구 이야기인데 장거리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졸렸나 봐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기익 하는 소리에 이제 잠을 깬 겁니다. 네, 무슨 소리인가요? 네. 중앙 분리대를 차가 계속 지익 긁으면서 가고 있어서 이 친구는 아이고, 네.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래도 앞뒤에 오는 차들이 없어서 네네. 그냥 수리하고 이제 목숨을 구했다고 스스로 이제 다시는 졸음운전 안 해야 경각심을 얻었다는데, 이렇게 잠깐 사이에 우리가 졸음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시속 100km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몇 초 눈 감으면 몇십 미터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사이에 이미 차는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졸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누가 어떻게 깨워도 이거는 손 쓸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그냥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졸음을 이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휴식입니다. 몇 분이라도 눈을 붙인다든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주행을 하거나 껌이나 사탕을 먹으면서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더 반복되는 졸음이 온다 할 때는 어떤 쉼터라든지 휴게소로 가서 잠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는 것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정차를 하는 건 어떤가요? 참 위험합니다. 예,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왜 위험하냐면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갓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258건으로 93명이나 사망을 했고 198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예, 갓길 교통사고 상명에서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갓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량이나 긴급 차량이 이제 통행을 하도록 이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려 한다면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졸음 쉼터 설치 후에 2011년 졸음운전 사망자 수가 41명에서 2012년 한 해 사이에 27명으로 34%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2017년까지 졸음 쉼터를 총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고속도로 운전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걸 잘 숙지하시고 안전한 고속도로와 운전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졸음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의 생명뿐 아니라 또 상대방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꼭 활용하시고요. 우선 다음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영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도 또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운전 도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차에 치여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로드킬 당한 동물의 시체를 보면 운전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동물을 피하거나 로드킬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추돌하거나 어떤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경기도 지역에서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를 치우다가요. 경찰관과 또 마을 이장님께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발생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로드킬로 인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평소 경각심을 꼭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로드킬은 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킬을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원인을 제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과속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교민들이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는 곰이라든지 어떤 술록이라든지 이런 큰 동물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차가 전복이 된다든지 크게 차가 이제 박살이 나서 사람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나서 로드킬 된 걸 보통은 신고하고 이렇게 경찰에다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로드킬 된 곰에 대해서 갑자기 사라지고 막 가져가신 건가요? 네, 곰에 뭐 좋다는 어떤 인담이라든지 뭐 곰발바닥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망신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그 뭐 술록 같은 경우는 녹용도 아닌데 녹용이라 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해서 그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로드킬 된 동물들을 그냥 고란이라고 해서 어떤 귀한 희귀한 동물이라고 해서 그걸 치우려다가 혹은 가져가려다가 사고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인 동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군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로드킬을 당하게 돼서 또 희생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이 고라니 말고도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곰이나 이런 술록 같은 큰 동물들보다는 노루나 고라니, 황조롱이 등의 어떤 중간이나 작은 크기의 야생동물에서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고라니가 모두 9,078마리로, 이것도 공식 집계니까 비공식 집계는 더 많았겠죠. 가장 많았고, 너구리는 1,088마리, 멧토끼나 멧돼지는 이제 198마리와 각각 142마리 등 다양한 종류 동물들이 많이 희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류도 다양하지만 정말 많은 수의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요,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그런 동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야생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좀 가시다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야생동물 진입로, 진행로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안 가고 위쪽으로 구름다리 같이 야생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로드킬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런 길들도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살쾡이나 오소리, 족제비, 너구리 등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로드킬로 죽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즌에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혹은 보금자리 이동을 위해서 고속도로로 접근을 하다가 길을 건넌다든지 이렇게 하려다가 로드킬을 당하는데요.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에 포유류 새끼들이 어미로부터 이제 성장을 해서 독립하는 시기에
안타깝게도 경험이 없고 또 고속도로에 접하는 게 미숙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애기 동물들이 로드킬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시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희생당하는 동물들은 새끼인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개체의 유지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운전자들이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갔던 기억이 났는데요. 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동물들의 또 사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캥거루부터 시작해서 에뮤나 또 뭐 코알라 이런 보호종인 동물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로드킬 당했다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먹이나 웅덩이를 없애면 또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물들의 접근을. 그래서 그렇게 한다거나 또 캥거루 출몰 지역이라는 그런 경고판을 이렇게 딱 세워놔서 좀 운전자들이 그 구간을 지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지나라고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핀란드에서는 야생 순목들의 뿔에 형광 스프레이를 뿌려서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에도 150m 떨어진 곳에서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반사를 시켜서 로드킬을 예방하는. 왜냐하면 사슴뿔이 이제 형광 물빛 반사가 돼서 보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효과를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150m나 떨어진 그런 구간에서 그 야생동물이 보인다면 충분히 이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로드킬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네.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리지 말고 즉시 각 지역의 국토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네. 112에 전화하시면 돼요. 아, 112에 네. 신고해서 상황이 이렇고 위치가 여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치하여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돕고 있으며 로드킬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은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또 로드킬을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운전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운전자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꺼주어야 합니다. 아, 꺼줘야 되나요? 예,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야생동물들은 빛에 노출되면 순간 시력을 상실해서 차량으로 뛰어들 수 있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적을 울려서 야생동물에게 위험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동물을 도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차에서 내리면 더 위험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 안에서 경적을 사용하여 동물을 대피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동물뿐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드킬과 관련된 사고들인 것 같은데요. 나와 다른 운전자 그리고 또 동물들까지 우리가 그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방 방법들을 꼭 숙지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sun is perched at its highest peak in the middle of the day. Let me give my love to you. Let me take your hand. As we walk in the dimming light, oh darling, understand that everything ends. That meet me on your best behavior. Meet me at your
네, 보통 도로 위에서 운전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아마 문을 열고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요, 2차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고속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0km로 일반 국도보다 차들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고속도로 2차 사고가 평균 280건 중에 50명이 사망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치사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와닿도록 말씀드리면 네. 월 평균 6.5건이 발생하고 네. 그중 4명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한 달에 발생하는 수치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 심각성이 정말 마음에 와 닿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를 아마 운전자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 첫째로는 뭐 안전 불감증이고요. 네. 둘째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거를 이렇게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딴짓을 한다든지 다른 데를 본다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안전거리 미확보,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졸음운전,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속을 하는 그런 운전 행태 등으로 오늘 우리가 강조했던 네. 졸음운전이나 안전거리 유지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보통 자만과 방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처럼 또 고속도로 위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4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놀랍네요. 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시면 특히 저녁 9시, 21시 이후에는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야간이다 보니까 시야 확보도 되지 않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2차 사고들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2차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가 나거나 불가피하게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갓길로 차량을 반드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갓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갓길로 차를 이동시켰을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두기만 해서는 안 되고 후방에 삼각대나 삼각형으로 빨간 불이 들어온 삼각대나 혹은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한 후에 갓길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불꽃 신호기는 어떤 안전장치인가요? 우리 불꽃 놀이 할 때 불꽃을 보셨죠? 그렇게 불꽃이 나는 건데, 불꽃 신호기는 특히 야간에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불꽃을 보면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 장치입니다. 또한 삼각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차가 우리가 구매를 하고 출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차량의 삼각대가 뒷 트렁크에 상부나 하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사실들을 다들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삼각대라든지 불꽃 그 장비가 없다면 마지막 비상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네, 있죠. 스마트폰을 보시면 우리 라이트, 빛을 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빛을 켜놓고 차량이 뒤쪽에 세워놓고만 있어도 그 불빛으로 인해서 멀리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 깔린 거 보면 등강등처럼 깜빡깜빡 한다든지 빨간 불이 깜빡깜빡 들어온다든지 그런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참 응급 상황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방금 이제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삼각대 얘기하셔서 삼각대를 어디서 사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본인의 차에 삼각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불꽃 신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하고 또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꽃 신호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화약류 네. 단속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불꽃 신호기를 유통이나 판매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운전자가 구매하는 경로도 참 어려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통과되면서 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쉽게 불꽃 장비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소 불꽃 신호기를 차량에 비치하고 주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불꽃 신호기 자체도 불꽃으로 인해서 화염이라든지 화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사고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네, 사용을 네.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네, 네.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으니 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쉽게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2차 사고 예방 방법들 또 다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2011년 경찰청은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네. 위해서 LED로 불빛이 나는 야광조끼를 도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관계자들에게 밤에도 어떤 시인성이 높은 야광조끼를 착용시켜서 안전확보를 하고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나 고속도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관계자분들 네. 또 그 외에도 평소 운전자들이 네. 차량에 그 LED 야간 안전조끼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보다 안전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도 막을 수 있고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아무래도 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좀 행동 요령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또 숙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속도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과속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운전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또 이제 반대로 주행 속도보다 너무 느리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또한 상대 차량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우리의 두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도 제공해 주지만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네. 아셔야겠습니다. 네.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들이 네.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꼭 숙지하셔서 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 그런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탐구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에서 출시한 진화한 청소 세제 오렌지 쾌클린 쫙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개수대 수도꼭지 주변 욕실 타일 틈새 금방 지저분해지는 변기 욕실 안에 까맣게 핀 곰팡이까지 싹 흔들어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쫀쫀한 거품이 때와 만나는 순간 부풀어 오르면서 잡아떼주니까 솔질을 해도 안 지워지던 찌든 때가 눈 녹듯이 사르르르르 오렌지 오일에 강력한 세정력에 살균 효과까지 한 번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필터도 수세미나 걸레로 닦은 것보다 깨끗하게 기름때, 묵은 때, 환풍기도 빠르게 솔질로도 안 지워지던
욕실 매트 청소도 마술처럼 손쉽게 쫙 뿌리고 물만 뿌리면 때를 먹으니까 색이 변하네. 파이까지 싹 없어졌네. 향도 끝내준다. 잠깐 태우고 눌러붙고 말라붙고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인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연속 강력 분사되는 에어로졸 타입.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엔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지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휠은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잠깐! 버블 세제 잘 닦이는 건 좋은데 독한 냄새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요? 오렌지 퀵클린은 다릅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오일로 만들어서 새콤달콤한 오렌지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게다가 피부 보호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무장갑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피부 상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재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점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오렌지 퀵클린 쫙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때를 표면에서 분리시켜주니까 개수대 수도꼭지 주변 솔질할 필요 없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리면 깨끗하게. 욕실 타일 틈새 미세한 거품이 틈새 속까지 파고들어 때를 흡착. 순식간에 빠르게. 변기 구석구석 물때와 곰팡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려주면 쉽고 간단하게 청소 끝. 물때에 곰팡이가 가득한 욕실화 쫙 뿌리고 물만 뿌려주면 새 것처럼. 강력한 연속 분사로 커다란 욕조도 10초면 분사 끝. 태우고 눌러붙고 말라붙은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엔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술술술. 솔질한 것보다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찐덕찐덕 기름때가 눌러붙은 렌지 후드 눈앞에서 때가 술술술 술술 녹아내립니다. 아스팔트 먼지와 타로로 지저분한 자동차 휠 뿌려만 주면 눈앞에서 광택이 반짝반짝. 오렌지 오일의 마술 같은 세정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방에서 닦다가 포기하는 게 바로 렌지 후드. 기름 튀죠, 찌개 국물 튀죠, 거기에 새까만 그 흐름까지. 이렇게 눌러붙다 보니 철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이제 오렌지 퀵클린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만 주면 쫀쫀한 거품이 쏴! 많이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세요. 거품이 이렇게 기름때를 흡수하면 색이 눈처럼 하였던 거품이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럴 때 물만 뿌려주면 그 많았던 기름때가 싹! 감쪽같이 없어지고요. 면봉으로 사이사이 문질러도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렌지 퀵클린의 힘입니다.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오렌지 퀵클린. 첫째, 틈새까지 쏙쏙 쉽고 빠르게. 힘들게 쭈그리고 뻑뻑 먼지르고 아이고 허리야 힘들었던 청소 이제 쫙 뿌리십시오. 때를 만나는 순간 거품으로 폭풍 팽창. 칫솔도 닿지 않던 세면대, 물때와 곰팡이로 까만 타입 틈새, 필터나 방충망은 수세미로 문지른 것보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청소 끝. 둘째, 기름 묵은 때 많은 주방엔 초강력 클리너.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에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지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휘는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셋째, 피부와 환경에 안전한 오렌지 오일.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재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종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